안녕하세요. 수필가 김옥희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행수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앉아서 보는 여행시대라고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탓인지 영상 매체들이 랜선 여행 프로를 앞다퉈 다루고 있어서 사실 방에 앉아서 여기저기를 맘대로 구경할 수 있지요. 영상들을 통해서 보는 풍경은 아름답긴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는 좀 허전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글로 세세히 써서 여행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서 무엇을 보았다거나 어떠하다는 이야기들은 영상 매체로 보는 것보다 훨씬 사실적이어서 내용을 보면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런 여행 기록들을 기행문이라 하는데 여기에 학이라는 글자를 하나 더 붙이면 기행문학이 됩니다. 이를 갈래지어 보면 기행시, 기행소설, 기행수필 같은 명칭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기행에 착 어울리는 갈래가 기행수필일 것입니다. 무엇을 봤다는 기록이 기행문이라면 기행수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에 자신의 지성이나 감성의 옷을 입혀 새로운 의미나 재미를 부여함으로써 읽는 이에게 색다른 무엇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상인 하나의 사물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그 이야기를 아름다운 말꽃으로 피우면 수필이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걸 우려내는 사유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악마의 발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마의 발톱. 중세 도시를 잘 간직하고 있다는 동유럽 나라들을 돌아보기 위해 2년간 슬램을 저축했다.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해서 거기도 초여름 6월의 상큼한 날씨라고 한다. 기다리라 아름다운 도나무강이여 내가 간다. 비행기가 할 줄을 차고 오르자 중력을 벗지 못한 몸이 압력을 못 이겨 진저리 쳤다. 경음을 내다가 비행기는 16,000피트를 오르고 났어야 흔들림 없이 구름 위로 날았다. 구름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이며 호수, 산들이 까마득하다. 올려다보기만 했던 빌딩들도 저 아래에 있다. 저 까마득한 땅에 내가 있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쁘다고 동동거리고 아침에서 저녁까지 흙에 안달하며 뛰어다녔던 길이 보이지 않는다. 바보 같은 내 짝도 사랑했노라 최선을 다했노라. 자부했던 것들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지상에서 펼쳤던 닭달들이 한 점 먼지로 사라진 듯하다. 높이 올라가면 하늘과 가까워지리라 여겼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올려다볼 하늘이 없었다. 비행기 천창에 천체망원경이라도 하나 있다면 혹시 하늘에 산다는 신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생각났다.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한 사리가 기껏해야 2미터도 안 되는 높이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거기에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늘 쳐다보는 일이니 늘 거기에 하늘이 있어 비행기 만드는 사람들이 천장에 창을 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높이 날아서 이 시간에나마 저 멀리 내려다보라고. 게다가 갑자기 신과 가까워진 인간들이 신을 닮아 신선이 되어버리면 그도 예사불상사가 아닐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한층 더 고양된 기분으로 신과 가까워졌음을 느끼는 것 같다. 프라하 공항에 도착했다. 거의 11시간이나 날아왔지만 시각이 우리나라보다 8시간 늦게 와서 점심때 떠나와서 당일 저녁에 도착한 셈이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사람들이 바빠졌다. 저마다 분주하게 가야 할 길이 다른 것 같았다. 줄을 서고 서로 이름을 부르고 일행을 놓칠세라 뛰고 앞지르기를 했다. 가방을 챙기고 입국 수속을 밟고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보이지 않는 실타래에 엮여 당기는 대로 자신의 역할을 열정을 다해 연기하는 것 같았다. 멀리 프라하 성비토스 대성당이 푸른빛 지붕을 이고 높이 솟아 있었다.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는 남이 해주는 아침 식사를 느긋하게 즐기는 것이다. 지중해 시계, 다양한 빵들을 맛보며 커피 한 잔에도 기분이 좋아진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영화나 사진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했다. 머리카락으로 짠 카펫, 줄무늬 제수복을 입고 희망을 잃은 눈빛, 전 재산을 담았던 가방과 그들이 신었던 가죽구두 무덤을 보았다. 서너 살 때 내 딸이 신었던 것과 같은 레이스가 달린 하얀 반 스타킹과 리본이 반짝이는 빨간 구두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소름을 돋게 하는 오싹함이었다. 마음 깊숙한 어딘가에 있던 잔혹한 마성의 화살을 맞은 듯 기침과 헛구역질이 올라와 뛰쳐나와야 했다. 가이드는 소지품을 잘 챙기라 당부하면서 집시를 조심하라고 했다. 서유럽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동유럽으로 원정을 많이 와 있다고 했다. 그들의 관점은 돈과 물건은 나눠 쓰는 것이라 남의 호주머니 돈도 슬쩍 가져가 필요한 데 쓰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부다 왕궁 한켠에 한 무리의 집시가 있었다. 성도 내 소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듯 편하게 쉬고 있었다. 집없이 유랑하며 밤이면 정열의 플라멩고를 추는 카르멘의 검은 눈동자. 그들의 눈엔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시체니 다리 밑으로 도나우 강이 흐르고 내 마음은 야경을 타고 은하수 강으로 흐른다. 마리아 테레지아, 아 장미의 이름, 오 모차르트. 감탄사를 연별하며 살아있음을 한호했다. 같이 있음을 기뻐했다. 끝없는 밀밭과 나지막한 좋은 언덕에 빨간 지붕들. 가는 곳마다 성장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팔을 펼치고 있었지만 은총을 받지 못하고 닷새가 가는 동안 피곤하고 예민해졌다. 시간은 한정인데 볼 것은 많고
일정은 빽빽하고 차창에 보이는 풍경들이 졸음을 몰고 왔다. 발목이 붓고 허리가 결리고 걸음이 짐이 무거웠다. 헝가리 용원광장 앞에서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그림을 샀다. 악마의 발톱이라 했다. 바르면 시원한 허브향이 나면서 통증이 사라졌다. 발목에 무릎 관절에 허리에 짐진 어깨에까지 발랐다. 후끈후끈 온몸이 뜨거워져 무거운 여행 가방도 한결 가벼워졌다. 신통한 약이었다. 수백 년 동안 만병통치약으로 써온 원래가 부시맨들의 것이라니 더욱 신뢰가 갔다. 그런데 악마의 발톱이라니 천사의 손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니까 악마의 발톱은 없고 이노레오마 크림이라 적혀 있었다.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아름다운 자색꽃을 피운다는 이 식물이 영화 부시맨에서 본 그 순박한 부시맨들이 아따따바라고 하는데 그 씨앗 주머니 생김새가 갈고리 같은 발톱 모양이라서 그게 서양 사람들 눈에는 악마의 발톱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무학대사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랬다지 않은가. 역시 저들은 악마를 좋아하는 족속인가 보다. 그나마 이 악마의 발톱이 부시맨들의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걸 다행이라 여겨야 하는가. 배 주고 뱃속 빌어먹는다는 약자의 슬픔을 생각한다. 허리, 무릎, 어깨가 아니라 가슴에 바르면 정오, 자만, 이기, 잔인 이런 것들을 쏙쏙 캐내서 안온한 마음에 마냥 평화가 깃들게 하는 천사의 손은 없을까.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척박한 사막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꽃도 피워내면서 너에게 닿고 싶은 따뜻한 소망으로 한 방울 이슬로도 염원을 저장했으리라. 돌아오기 위해 떠난다. 어느 여행가의 말에 따라 다시 프라하로 돌아와 까르그에서 손을 빌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이미 내용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 글은 제가 동유럽 여행 갔다가 얻은 짧은 기행 수필입니다. 계획문이 다양한 이야기와 화려한 풍경을 직설적으로 바라보는 글이라면 기행수필은 어느 한 단면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생각하게 하는 글일 것입니다. 은은한 울림이 있고 잔잔하게 내면을 흔드는 글, 따뜻한 시선과 포근한 마음으로 수수할지라도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미소를 담고 있지요. 악마의 발톱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